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선거에 임하는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만큼은 서로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가 더욱 필요한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바른 위정자를 세우는 것도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몫일 겁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 유만성 목사님 모시고 공명선거를 위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투표자 수가 3,500만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650만 명이나 된답니다. 네. 그 650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 한 말씀 해주시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요. 투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권이고 또 투표를 한다는 건 자기 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대해 무관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바른 지침 어떤 게 있을까요? 투표를 위한 바른 지침. 우리 유권자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기구에서 그걸 분석해서 발표하는 걸 통해서 네네. 좀 사전 이해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성도들이 다 깊은 심층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17날이 되면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구들, 그래서 거기에는 한국교회 언론의 한기총, 그다음에 한국교회 연합, 또 미래목회 포럼 이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정책 질의서를 만들어서 각 정당에 보냅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동성애자를 우리가 핍박한다든지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장려하는 정책은 해서 안 된다. 이것이 네네. 옳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을 저희가 질의서를 보내면 네. 거기에 신문에 보도되고 발표될 텐데 유권자들께서는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요즘 아시다시피 막말 파동 네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치외법권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흘려보내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좀 격이 낮은, 급이 낮은 이런 국회의원들은 사실 좀 탈락이 돼야지. 네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니까 격도 떨어지고 또 바른 정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를 못하는 네네. 이런 배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옳고 그르다는 걸 잘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유권자들 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도 좀 냉철함을 가지셔서 바른 판단을 해서 좋은 정치인을 뽑아냄으로 인해서 국가의 백년대계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구에서 발표하는 것들도 좀 예의주시해 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을 뽑는 사람은 국민이다.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자.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선거 때마다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교회 내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또 교인들이 선관위에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례 좀 말씀해 주시죠. 참 그거 아주 힘든 문제이기도 해요. 네네. 후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어서 정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 성향에 발언을 하기도 쉽고 네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회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분포가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떤 후보의 정견 발표처럼 발언을 네네. 시키는 행위라든지 네. 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라든지 네네. 이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좀 자중자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조심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본인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청되는 것은 이런 선거 때마다 괴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괴담들이 퍼지고 그러는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괴담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괴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SNS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되기도 하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네네. 또 피해를 많이 입고 네. 그래서 좀 더 바른 정보가 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네. 또 냉정하게 냉철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가 낙선운동 또 낙천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우리 뭐 기독교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을 네. 우리가 주장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단체, 우리가 뭐 그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네네. 전위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얼마 전에 이런 사실이 유포돼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건에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합니다.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닌 뭐 불교라든지 타 종교는 되고 네네. 기독교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공격하는 걸 보면서 네. 이러다 보면 종교 간 어떤 대립 양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럼 기독교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반론 제기가 되고 네네. 반격이 되다 보면 종파 간에 상당한 또 분쟁도 갈등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좀 자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조금 예민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에 기독자유당이 창당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작금의 사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정치 상황에서 기독당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걸 정교 분리의 선을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는 아주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석을 한 석 가지고 법안 발의하는 것과 변죽에서 그저 외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먹히질 않고요. 또 답답한 게 왜 기독 정당이 생기기까지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해 본다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독실하다고 그래서 국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보냈는데 일단 가면 당리, 당략, 뭐 당론 이런 데 좌우해서 사실 소신 있는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기독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과연 기독교가 가야 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가 너나 할 것 없이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선거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하면은 참정 투표권인데 우리가 이 선거의 중요성을 우리 한국계 언론의 대표로서 선거가 정말 이래서 중요하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자기의 기본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라든가 현실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선거는 어떤 지연, 특히 이 지연 우리가 이제 지방색 이런 거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바른 권리를 행사를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되지. 네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그걸 초월하지 못하면 네.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네. 우리 기독교라도 네. 그런 걸 초월해서 바른 권리를 좀 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꼭 투표에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리고 또 목사님 모처럼 나오셨는데요. 한국계 언론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 언론회가 하는 일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언론에는 중립적 입장에서 네, 그리고 어떤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하면 그 공신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저희가 철칙으로 알고 우리가 그 노선을 걷고 있고요. 언론에는 이제 대정부, 대사회, 그다음에 이 교회 등 총체적으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네네. 또 잘못된 걸 지적도 하고 네. 그래서 냉정한 분석과 판단력을 가지고 방향 제시하는 기구 또 네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네네. 이건 뭐 대정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기독교뿐이 아니라 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일들이 뭐 적극적으로 그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것인지 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네네. 또 뭐 이런 거 이 차제에 성직자 목회자 그러니까 그 종교인 납세 문제 네네. 저는 그 어폐가 있다고 봐요. 네네. 종교인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네네. 기독교인 불교인 다 납세하고 있거든요. 네네. 차라리 떳떳하게 성직자라고 하든지 목회자라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를 통해서 자꾸 기독교를 폄훼한다든지 네네. 목회자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언론에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은 고수해야 되고 네네.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사실 개교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대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흘려도 교회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한국교회 언론회가 한국교회를 대변해서 이렇게 또 대정부 질문도 하고 정책 결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많이 경우가 하죠. 있습니까? 많이 하죠. 네네. 정부에서도 정책에 문제가 있을 때는 네네. 공문으로 저희가 그렇군요. 보내고 또 거기서 답신이 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저희가 가장 빠르게 네. 대처도 하고 정보도 빨리 아는 기구가 저희 한국교회 언론회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여러 성도들한테 너무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정말 귀한 일 한다고 아주 찬사를 참 많이 보내서 앞서 한 분들이 잘 해놨는데 네네. 저는 마치 무임승차하고 칭찬만 받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공명선거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선거 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한국교회 언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